일단은 환자분께서 상담하시기를 5년 전에 신우신염 진단을 받으셨고 이제 뭐 가사일을 하시거나 무리하시면은 옆구리가 땡기시고 소변 볼 때 뻐근하고 이런 증상이 있으시니까 걱정이 많이 되셔가지고 지금 이제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우신염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신우신염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급성 신우신염이 있고 만성 신우신염이 있어요. 급성인 경우에는 이제 급하게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발열이 난다거나 뭐 오심구역이나 아니면은 어떤 허리나 옆구리가 아픈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은 후유증 없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문제는 이제 만성 신우신염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제 급성 신우신염 이후에 이게 어떻게 좀 자꾸 재발이 된다거나 아니면 결석이라든가 배뇨장애, 당뇨 같은 게 있으셔가지고 만성 신우신염이 계속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생제 먹고 좀 괜찮다가 또 좀 컨디션 떨어지면 또 항생제 먹고 이러시면서 만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만성 신우신염에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만성 신우신염은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 수분 관리, 또 한 가지는 면역력 관리,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체 몸이 감염이 되는 크게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흡기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우리 감기 잘 걸리죠. 감기 걸리다 심해지면 기관지염이 오고 더 심해지면 폐렴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부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요도가 남성보다 더 짧기 때문에 5배 정도가 더 요로 감염이 취약한데요. 요로 감염이 왔다가 방광에 염증이 왔다가 그 다음에 신우에 염증이 오는 이런 신우신염을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분 관리입니다. 왜 우리 인체 몸이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방송에서 항상 선생님들이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물을 드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세차할 때 이렇게 세차하고 나서 물로 많이 씻어가지고 씻어내듯이 염증을 씻어내는 데는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배뇨가 중요한데요.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근데 배뇨를 잘 하면은 염증이 없어지면서 이제 어떤 요로 감염이나 이런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수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몸의 수분 상태가 어떤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변을 관찰하시는 거예요. 소변을 관찰하면 그런 걸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소변 색깔을 이렇게 구분져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정상 소변색은 약간 옅은 레모네이드 색깔입니다. 이제 아마 사진에 나올 건데 한 1, 2, 3번 정도 되는 색깔은 정상 소변색이에요. 근데 이제 4, 5, 6 정도 되는 색깔은 약간 탈수가 오는 색깔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을 좀 드셔야 돼요. 물 드시면은 다시 1, 2, 3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인 경우는 탈수가 좀 심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물 좀 더 많이 드시고 만약에 이제 좀 괜찮아지시면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7, 8번 정도로 색깔이 나오신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소변 농도 말고 소변 색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흔히 비타민 많이 드셔가지고 짙은 노란색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 분홍색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흔히 뭐 비트나 블랙베리 아니면 결핵약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혈뇨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석이라든가 종양이라든가 요로 감염 때문에 혈뇨가 나오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당근 많이 드시는 거 빼고는 어떤 간 기능 이상이라든가 이런 쪽을 확인을 해야 되고 갈색인 경우는 탈수가 너무 심하거나 마찬가지로 간 기능 이상을 확인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소변을 봤는데 뿌옇게 이게 농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냄새도 좀 심하고요. 소변 볼 때 좀 통증도 있고 소변 자주 보게 되고 이러신 분들은 소변에 농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도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박성희 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은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신장은 단백질을 다 걸러주기 때문에 단백뇨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막 일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압력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계속 소변을 보는데 거품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몸이 굉장히 피로하다. 그 다음에 뭔가 좀 몸이 붓는 것 같다. 이러시면은 그때는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일단 수분 관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면역력 관리입니다. 왜 우리가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잘 걸리는 것처럼 면역력이 떨어지면 요로 감염이 잘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시청자분처럼 과로를 많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추위에 노출이 되면은 어떤 추위가 뭐 1도씩 떨어지면 면역력 3배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역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해서 만성으로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는
한약 치료가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의대에서 신장 질환 관련하면 1번으로 배우는 처방이 육미지왕탕이란 처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6개 약재로 돼서 육미인데요. 그 약재 구성을 보면은 3가지는 신장을 보호하고 물을 대주고 3가지는 소변을 배뇨를 잘 시키게 하는 약입니다. 어떤 육미지왕탕이라든가 우술하고 차전자를 섞어서 우차지왕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장 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동물 실험이나 임상적으로 많이 검증된 처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면역력 저하가 심하실 때 이런 한약 처방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이쪽으로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금 네. 저기 아이고, 동생분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으시죠? 저녁이면 잠을 못 자요. 그렇죠. 제가 이 동생분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조금만 네. 여쭤볼게요, 어머님. 예. 네, 그 병원에서 15일 동안 입원하셨는데 입원하셔가지고 검사 같은 거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 받았겠죠. 그 뭐 진단명이 나왔습니까? 그건 나는 지금 서울에 있고 네네. 동생은 대전 있는데 네, 나도 몸이 수술을 많이 받아서 네네. 장애인 2급이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네. 그냥 음, 참 서울대병원에서 허리 2번, 목 2번 이렇게 수술해서 네네. 멀쩡해도 혼자 어. 맘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동생분 상황을 정확히 모르시는 거니까. 아니 알죠. 아, 예, 예. 그럼 어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목 수술을 했어요. 목 수술을 하셨고. 예, 목 수술을 했는데 네.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쓰러져 갖고 지금 말만 하고 네. 정신은 말짱한데 네. 손하고 발하고 다리 양쪽하고 마비가 왔대요. 양쪽으로 마비가 오셨어요? 예, 한쪽이 그래갖고, 아니라요? 예, 한쪽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네. 돈이라도 있으면 네. 내래도 돼서 하는데 이제 네. 나도 나이가 많이 먹고 네. 그런 형편이 못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여동생들만 이제 대전 가서 제가 이제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말씀 듣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뇌혈관 질환인 줄 알았어요. 과로하시고 나서 이제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시는 질환이 있거든요. 어떤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운전하시다가 뭔가 조짐이 이상하셔가지고 병원을 가셨는데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시기적절하게 좀 빨리 가셨으면 후유증 없이 빨리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경우는 3개월이나 6개월간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후유증 관리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 이제 15일 입원하시고 집에 계신데 아직 안 나으셨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은 그럴 확률을 제일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목 수술을 하셨는데 양 팔다리로 마비가 오셨다 하면 혹시나 이제 우리 뇌에서 척수를 통해서 이제 내려가는데 경추에 어느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팔다리가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파이널 코드라 해서 척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런 경우는 또 예후가 확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 상태가 어느 건지에 따라서 이게 예후나 증상이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뇌혈관 질환이다 하면은 관리 잘 하시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많이 좋아지실 수 있는 게 있고요. 이제 물론 뇌혈관 크기나 부위를 따라 틀리겠지만은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신은 멀쩡하시고 말도 잘 하시는데 팔다리가 다 마비가 왔다. 그러면은 이제 척수 문제일 확률이 높거든요. 경추에서 신경이 막혀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후가 좀 틀려지니까 그걸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새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굉장히 지금 필요한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노인분들께서 어르신분들께서 요렇게 지금 추운 날 밤에 새벽에 쥐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쥐가 나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시냐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제 이현희 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은 모가의 대표적인 효능이 석은활락이라고 그래가지고 근육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가 잘 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모가가 효과가 좋으니까 이런 분들은 모가차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추우니까 장기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침하고 또 가래 섞인 기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모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추운 계절에 어르신분들이 모가차 드시는 거 물론 이제 몸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드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